비트코인이 72,000달러까지 급등하였습니다. 전일 브리핑에서 비트코인의 미결제 약정 흐름을 통해 자금 유입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니 상승 랠리가 진행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안내드렸습니다. 이미 미증시는 역대 최고점을 경신하여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미증시가 상승한다고 코인 시장도 무조건 상승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미증시 움직임과 함께 코인 시장에도 어떠한 유의미한 지표 움직임이 발생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봅니다. 즉, 자금의 유입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나 살아있는가, 그것이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미결제 약정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으며 코인 시장에도 막대한 자금 유입이 되고 있음을 제가 캐치해냈죠. 따라서 이제는 조정을 기다리기보다 매수 진입을 결정하셔야 될 시점이라고 안내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강세 시장은 내년까지 지속이 된다기보다 미대선 기점으로 자금의 이탈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존에는 올해 3분기부터 서서히 강세장이 진행되어 내년까지 상승장 흐름이 연출될 것이라고 보았지만 이미 미증시나 코인 시장으로 막대한 자금이 선행으로 유입되고 있기에 올해 3분기가 아닌 현 시점부터 강세시장 상승 랠리가 연출된다는 것이죠. 또한 강세시장이 일찍 찾아온 만큼 강세시장의 파이널 랠리도 일찍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 시점부터 매매 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미대선 및 연말 안에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겠습니다. 올해 미대선 및 연말까지 아직 시간이 5개월가량 남았으니 5개월의 충분한 시간 동안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시며 매매 전략을 준비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ETF 흐름입니다. 사실 지금의 상승세는 ETF 유입에 의해서 이끌었다기보다는 코인 시장의 자체적인 매수세 유입이 컸습니다. 저는 시장의 자금 유입과 포지션을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미결제 약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저처럼 수시로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의 상승세는 CME 측에서 막대한 자금 유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CME 움직임에 맞춰 바이낸스 선물골에도 시장 개입을 나서기 시작한 것이죠. 따라서 지금의 상승세는 ETF에서 이끌었다기보다 CME 시장과 바이낸스 선물 시장에서 이끌었다고 보심이 옳겠습니다. 이미 미증시 주요 지수는 신고점을 경신하였고 코인 시장도 CME 쪽의 거대 기관에서 자금 유입을 다시 막대하게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승 랠리는 가짜라고 칭하기보다 조정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불반등이 나오며 신고점이 경신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유동성 확대는 다시 한번 ETF의 참여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불난집에 부채질하듯 해당 불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ETF 쪽에서도 다시 자금 유입을 크게 증대시킬 것이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제껏 관망하면서 중요한 흐름이 포착될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누차 얘기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중요한 흐름이 포착된 순간이며 우리가 이제 투자에 임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시장의 변곡은 여자의 마음과 같아서 다시 한번 시장의 변곡이 보인다면 그 즉시 위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강세시장 랠리는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에 변함없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미결제 약정 흐름입니다. 미결제 약정의 증가는 자금이 유입을 뜻하며 미결제 약정의 감소는 자금이 이탈을 뜻합니다. 전일 미결제 약정 흐름을 통해 시장에 막대한 자금 유입이 되고 있으니 유동성이 살아날 시기임을 강조드리며 이제 매수에 적극 나서도 좋을 것이라는 안내를 드렸습니다. 현재 미결제 약정이 더욱 대폭 상승하는 것이 보이시나요? 이전 상승에 대해서는 미결제 약정에 자금 유입이 없기에 가짜 상승이라고 칭하며 아직 매수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강조드렸죠. 우리는 시장의 자금 유입이 확대되며 유동성이 살아날 시기에 진입하면 될 뿐 그 시기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누누이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자금 유입의 증가와 유동성 확대가 오늘날부터 포착이 되고 있죠. 따라서 어제부터 매수에 나설 시기는 바로 현 시점임을 강조 및 안내드렸습니다.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미결제 약정의 상승세가 보이시나요? 이전 반등장세와 현재의 반등장세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시장에 진입하시는 데 중요한 근거와 기준점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알트코인의 대장격인 이더리움이 상승 모멘텀을 분출시키고 시장에 대한 트리거를 명확히 보여주며 강세 시장에 대한 버튼을 눌러주었으니 우리는 이제부터 알트 시즌에 대비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여나 조정이 온다면 다시 한번 대하락장으로 갈 것에 공포를 느끼신다기보다 오히려 조정이 오면 올 때마다 주우며 기회로 인식해야 될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위험 신호가 보일 경우 제가 언제든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릴 것이오니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험 신호가 포착될 경우 매도를 하는 것이지 지금은 강세 시장의 신호에 따라 매수에 임하셔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CVD 움직임입니다. 장기 추세를 따르는 갈색 고래가 매수에 적극 개입하고 있으며 중단기 추세를 따르는 보라색 고래가 매수에 적극 개입하고 있습니다. 매도 볼륨은 72,000에서 73,000달러 부근에 몰려있음 또한 확인이 되고 있죠.
매수 볼륨은 6만 달러에 포진되어 있는 것 말곤 딱히 보여지지 않습니다. 간혹 해당 CVD 움직임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해당 CVD 움직임을 참고 형태로만 보며 해당 CVD 움직임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자금 흐름이며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느냐, 축소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해당 CVD 움직임도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시장의 유동성도 확대되어 가고 있고 갈색 고래와 보라색 고래 등 매수에 적극 개입하고 있으니 강세 시장의 훈풍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이더리움 ETF입니다.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확률을 75%로 전망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대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로써 이상하리만치 미결제약정의 대폭 증가된 움직임과 시장에 자금이 미친 듯이 유입되고 있다는 어제의 브리핑이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5월 23일에는 바네크 ETF, 5월 24일에는 아크21쉐어스 ETF, 5월 30일에는 해시덱스 ETF, 8월 3일에는 피델리티 ETF, 8월 7일에는 블랙록 ETF의 승인에 대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 19비사 거래소 규칙 변경과 S-1 등록을 승인한 후에 ETF가 승인되었습니다. SEC 측에서 이더리움 ETF에 대해 19비사 거래소 규칙 변경을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었으니 이에 따라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5월 23일, 5월 24일 날 이루어지는 승인은 19비사 거래소 규칙 변경에 관한 승인 내용입니다. 19비사 거래소 규칙 변경이 승인된다고 할지라도 당장 이더리움 ETF가 거래가 당장 이루어짐이 아님을 의미하며 S-1 등록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의 파급력을 키우려면 8월 피델리티와 8월 블랙록 ETF 일정에 맞춰 승인이 되어야 막대한 자금 유입을 견인하는데 더욱 좋아 보이는데 어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질 게 아니라 언제 승인이 될 것인가로 논점이 바뀌었습니다. 즉, 이제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8월에 피델리티 및 블랙록의 중요 ETF 승인에 대한 데드라인까지 3개월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해당 3개월이라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해당 3개월 동안 차분히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65,500달러 부근부터 시장의 특성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안내드리며 역헤드 앤 숄더 패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를 통해 고점을 지속적으로 경신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기존의 주요한 공급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단기 조정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단기 조정은 말 그대로 단기적인 조정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높으며 차익 실현에 의한 잠시간의 눌림이 가능하겠습니다. 해당 잠시간의 눌림 혹은 단기 조정이 나올 때마다 현물 포트폴리오를 차곡차곡 완성해 나가시며 주어가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한 수요존은 65,800에서 66,800달러 부근으로 보여지며 지지에 대한 공정가치 갭은 63,000에서 64,500달러 부근에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스텔라룸엔 주봉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알트코인의 매수에 나서도 좋겠다는 안내를 드리자마자 이더리움과 각종 알트코인들이 크게 급등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상에 추천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과 같은 고시총 코인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주식을 하더라도 애플, 아마존과 같은 대장주를 선호합니다. 물론 저시총의 계잡주를 선택한다면 아다리가 맞을 경우 엄청난 수익을 기록할 수 있으나 매매가 장기전이 되면 될수록 지갑 잔고를 까먹게 됩니다. 따라서 대장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시는 분들의 수익인증은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며 찾아볼 수 있으나 계잡주의 수익인증은 단발성으로 끝이 나며 해당 수익인증을 하던 사람들은 한 시즌에만 찾아볼 수 있고 쥐도 새도 없이 사라지게 되죠. 저도 그렇게 쥐도 새도 없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기 위해 수익성은 떨어지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시총의 대장주들을 선호합니다.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같은 고시총 코인을 매수했을 때 수익과 계잡주를 매수했을 때 수익 비교를 꼭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애초에 대장주와 계잡주의 수익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포트폴리오 1순위의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꼭 넣어놓아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 외에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면 리플, 스텔라룸엔의 선택도 괜찮다 보여집니다. 스텔라룸엔은 어제 148원에서 다소 반등하여 154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1차 주요한 지지레벨 150원대는 동일하며 혹여나 비트코인이 다소 조정이 나와 추가적인 매수 자리를 준다면 2차 주요한 지지레벨인 115에서 130원대를 고려하심이 좋겠습니다. 차라리 지금부터는 조정이 나와주면 나와줄수록 매수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 보고 있으며 이 중요한 기회 및 찬스를 놓치시면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플 주봉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스텔라룸엔에 이어서
리플도 700에서 710원대에 매수 진입을 하였는데요. 리플의 경우는 리또속이라며 다른 코인에 비해 수익률이 저조하기에 많은 조롱을 받습니다. 따라서 수익의 극대화를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리플의 선택은 아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상승장에서 리플로 적당한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리플은 떨어져봤자 500원대이며 해당 값 근처에서 매수하면 항상 수익을 내주는 효자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급등 코인들은 한 번에 수백 퍼 수천 퍼까지 상승하니 그런 종목들과 리플을 비교한다면 아쉬운 선택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급등 코인은 하락할 경우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게 미친 듯이 뚫고 내려가는데 리플은 항상 특정 가격대에서 매수하면 수익을 내주는 종목이기에 저는 좋아라 합니다. 제가 이번 대상승장에 구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공유를 드릴 뿐이니 너무 맹목적인 맹신은 하지 마시길 바라며 참고 형태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해당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하시는 모든 애청자분들의 투자 성공을 기원하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